아니 꽤 중요하죠.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시는데 있어서 그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또 반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게 또 영향을 끼친단 말이지. 그래서 좋은 반이 되게 됐으면 좋겠네요. 너는 이름이 뭐라고? 전세영이요. 전세영. 아하, 세영. 너는 진혜원. 아하, 혜원이랑 세영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마플 교과서 수 1으로 우리가 진도를 나갔었는데, 마플 교과서 수 1은 진도가 지난번에 끝나긴 했어요. 끝나긴 했는데 그 오답, 그 여러분이 이제 풀어오고 오답이 좀 남았죠. 그치? 네? 너 수열 안 했니? 너 그러면 너 어디까지 했어 그러면? 그 삼각함수 뒤 부분 빼고 다 했는데 상관없어. 뒤에 부분 빼고 다 했다고? 그 수열도 빼고. 아, 상관없어. 뒤에 거 정도까지 했다는 거지? 네. 앞에 거랑 그 뒤를 아는 거지? 네, 뒤를 안. 아니야, 삼각형부터 뭐 그 정도부터 안 한 거구나. 너는 혹시 다 했니? 아, 다 했어? 진도는 한 번 다 나갔어? 혹시 그 뭐야, 수 1까지만 다 나간 거야? 아니면 딴 것도 더 한 게 있어? 수투하고 기하를 정말 쬐끔하다가 엄청. 아, 정말 쬐끔? 그 정도? 포물선. 네? 포물선 거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아, 많이 안 했네. 포물선까지 했다? 그 정도 느낌? 예? 들고 왔어. 교과서야? 너 숙제 해와야 되는데 왜 숙제? 오늘 첫날이라. 예. 마음. 예.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서 이제 새 책을 나가긴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시너지를 나가긴 할 건데, 지난번에 이제 진도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그 여러분 숙제 해와서 이제 오답까지 딱 마무리를 해야 이제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답까지만 하면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요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시너지로 이제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일단 알겠습니다. 너 다 풀긴 다 풀었어? 풀긴 다 풀었고? 좋아요. 유리는 오늘 약간 푸들 같네. 색깔이 그 갈색 푸들 같은 느낌이군요. 숙제는 다 해오셨어요? 잘했어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 줬으니까 여러분 그거 이제 보시면서 너는 그 친구랑 좀 같이 보세요. 일단은 그래서 요거 이제 마무리, 그 오답하는 것만 마무리, 질문해서 그것만 마무리하고요. 시너지로 이제 나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가만 있어봐. 너는 그러면 수원은 문제집은 한 적 있어? 마플 시너지를 한 번 다 풀었어요.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 다 풀었어요. 한 번 다 풀었어? 아, 이런. 딴 애들 물어보니까 시너지는 아무도 안 풀어서 시너지를 선택을 했는데 괜찮아요. 다시 한 번. 그게 또 시너지네. 하하이, 좀 그거하다. 넌 그러면 책이 시너지가 있어? 한 번 다 푼 게 있고 이거는 그냥 새로 샀어요 다시. 그거 가지고 온 거지? 네. 아하, 그럼 너는 책을 안 줘도 되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은 대충 그렇게 가도록 하고요. 자, 해보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다들 해왔죠? 시간이 꽤 있었으니까 해야지. 질문 한번 해보세요. 1112번. 812. 자, 이렇게 나왔다. 라는 소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 B2, B3,
수도 있고.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가로로 3등분하고 세로로 3등분을 왔다 갔다 하겠다. 가로로 3등분을 하고 뭐 이걸 왔다 갔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A랑 B1, B2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A에서 Bn까지 선을 따라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A7의 값을 구해라. A가 N 플러스 1이라 Bn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가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Bn까지 가서 최단거리로 간다. AN까지라 Bn까지 간다. 여기까지 가는 거는 그냥 가면 돼. 근데 Bn 플러스 2까지 가는 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밖에 없어. 그럼 여기라면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일로 가는 방법이 있다. 네,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그 A과 N 플러스 1의 관계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둘, 셋, 네. 관계식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Bn까지 가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했으니까 A1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에서 B1까지 가는 거잖아. A에서 B1까지 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지. 몇 가지요? 네 가지. 이거 네 가지죠.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 되고 밑으로 세 칸을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한 칸이 여기서 갈지 여기서 갈지 여기서 갈지 여기서 갈지를 결정을 하면 되니까 네 가지일 거야. 그지? 그래서 A1이 4야. 그 다음에 A2를 해볼 건데요. A2 한번 해봅시다. A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에서 B2까지 바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일단 A에서 B1까지 와서 B1에서 B2까지 가는 방법이 하나 있겠지. 그죠? 그래서 A2 같은 경우에는 B1에서 B2로 가는 케이스로 해서 이게 네 가지가 하나 있을 거고요. 이걸 네 가지라고 하지 말고 A1이라고 줬죠. A1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A1까지 와서 여기에서 B2로 바로 직선거리로 가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방법의 수가 A1개에다가 우리가 여기로 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걸 안 지나는 경로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최단거리로 가려면 이쪽으로 일단 내려오게 되면 얘는 무조건 B1을 지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안 지나는 경우는 이쪽으로 오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여기를 지나서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죠? 네 가지. 세 가지죠. 왜냐면 여기서 일로는 못 가잖아. 일로 가면 B1을 지나는 방법이라서 여기랑 겹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세 가지가 추가될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볼까? 한 개만 더 해볼까? A3 한번 생각을 해보자. A3요? A3가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A에서 B3까지 갈 건데 어떤 방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냐면 B2에서 B3까지 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요점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B2에서 B3까지 가는 방법은 일단 A에서 B2까지 오는 방법이 A2개의 개수가 있었겠지. 그게 A2개의 개수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바로 한 가지 방법으로 B3까지 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 왔을 때는 여기에 와서 B3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겠지. 되니? 제일 밑에 줄로 가버리면 아까 요거랑 겹치잖아.
그치?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셋 중에 하나로 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을 봤을 때 AN은 뭐예요? AN 더하기는 뭐였어? AN에다가 세 가지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됐죠?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일 거고 첫째 항이 4이고 3을 계속 더해가는 등차 수열이 뭐야? 그러면 A7은 7을 구해야죠. H7을 구해보시면 몇이죠? 4 더하기 3 곱하기 6인가? 20인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갑시다. 질문이 더 있나요? 딱히 질문이 더 없나요? 16번. 816번이요? 뭐요? 다른 좋은 문제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도 별로 없나? 816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문제는 기성성을 수학적 비난법으로 증명하라. 자, 수학적 비난법 안녕하세요. 왜 늦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예. 옷을 찾다 보니까 뭘 찾다가? 옷이에요. 아, 옷을 찾다가. 근데 끝까지 없더라고요. 야, 너는 외투를 안 입었구나. 오늘 날이 좋긴 하죠. 이제 곧 봄 날씨입니다. 봄이죠, 봄. 자, 해보자, 얘들아. 이거요. 이거를 수학적 비납법으로 증명하여라. 요거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저번에 부등식, 수학적 비납법으로 부등식 증명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얘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걸 증명을 할 때는 이 녀석에 가운데 어떤 걸 끼워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증명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가운데 끼워줄 게 어떤 녀석이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수학적 비납법의 단계에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로 n이 뭐라고 했죠? 뭐 어떤 자연수? 모든 자연수네. n 1일 때. 자, n이 1일 때라고 하면 왼쪽은 1밖에 없죠. 오른쪽은 1 집어넣으면 1이라서 성립하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뭘 가정하는 거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땡땡땡에서 k분의 1이 작거나 같다 2분의 k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정하는 거야. 오케이? 얘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 얘가 맞다고 하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써먹을 수 있어. 세 번째로 가보자. n이 k 더하기 1일 때, 자 이제 성립함을 증명하면 끝나겠죠. k 더하기 1일 때를 해보시면 이거겠다. 이거고 그거나 같다 해서 2분의 k 플러스 2다를 이거 증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요거 써먹을 수 있잖아. 얘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얘 대신에 얘를 만약에 쓰면 이 식은 어떻게 되죠? 이거 대신에 얘를 썼어. 그러면 이 1부터 k분의 1까지 대신에 2분의 k 더하기 1을 썼다고 칩시다. 얘 대신에 얘를 썼고요. 이 k 더하기 1분의 1이 이렇게 뒤에 왔어. 그지?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 전체식보다는 이 전체식이 더 크거나 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해보시면 되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통분 한번 해볼까요? 통분하면 아니다. 통분을 네, 통분을 해봅시다. 통분 한번 해보시면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이건 뭐예요? 뭔가 왜 찝찝하게 나왔지? 이거랑 얘를 비교해야 되는데
수학적 비나법으로 증명해라. K 더하기 1을 했다. 크거나 같다. 얘가 이거임을 증명하면 끝이 나거든. 2분의 해서 요거임을 이제 증명하면 끝이 난단 말이야. 왜냐면 이거보다 얘가 더 큰데 이거보다 얘가 얘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얘가 더 큰데 얘가 이거보다 작으면 이게 이거보다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얘를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 한번 증명해보자. 요거 양변에 2 곱하시고요. 얘를 여기다가 곱하시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러면 이게 K제곱 날려놓고 오른쪽으로 다 넘겨버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K 값이 자연수잖아. K가 자연수니까 이쪽은 항상 0보다 커. 그지? 3부터 출발하죠. 3호 7구로 출발하는 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니까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니까 얘가 성립해. 그니?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은데 얘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면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됐다. 그래서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가 증명이 끝났으니까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해서 뒤로 쭉 성립한다.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지 않을까? 왜요? K 플러스 2일 텐데. 아이 K 플러스 1이네. 아이 다시 이건가요? 2요. 아 그렇지 이지. 그러면 얘가 넘어오시면 그리고 그래서 얘가 자연수니까 얘가 0보다 크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성립하겠죠. 오케이. K 마이너스 1. 아 잠깐만. 아 그치 K 마이너스 K는 1부터니까 여기서 대입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가보자. 이게 뭐 단어조합 중에 뭐 질문 있으십니까? 다 풀었나? 네. 질문 있나요, 여러분? 832요? 835? 835 한번 해봅시다. 자, 835는 수열 AN이 A1이 1, AN 더하기 1이 AN 풀 이거일 때 저거의 값을 구해라. 이거 조화수열인데 조화수열을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안 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 조화수열이에요. 이거 뒤집어가지고 뒤집으시면 조화수열 모양이 딱 나오거든요. 뒤집으면 몇 가지만 얘기해줄게. 뒤집으면 이렇게 되니까 뒤집어져 있는 수열이 다항이 될 때 1을 더해가니까 이거 뒤집힌 게 등차. 그러니까 조화수열이죠. 조화수열 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뭐 조화수열이야 뭐 그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848)
자 봅시다. 여기가 R1이고 지금 뭘 한 거냐면 이거 한번 따라가 보자. 지금 뭘 한 거냐면 P1이 있어요.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P1이다. P1이라는 녀석을 뭐 했냐면 Y는 X 대칭했어. 이렇게 대칭하시면 여기가 Q1이 되고 Q1에서 지금 뭐 했냐면 X축에다가 내렸네. 이렇게 내려서 이게 R1이라고 했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AN 플러스 1이 된다. 얘를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딱 보면 여기가 A 뭐 2가 되고 뭐 이런 식인 거네. 오케이. 자 이거 일반적인 걸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 좌표에 대해서 뭔 얘기가 있나? A1이 2,0이다와 딴 건 없죠? 예. 딴 건 없으니까 한번 두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이거 P 요거를 전부 다 N이라고 생각을 해봐. PN 대칭 이동하면 QN 그러면 RN 얘를 이제 하나 더 옮기면 N 더하기 1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얘는 AN일 거죠. 이렇게 가는 과정을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구하라는 게 AN의 그건가? A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걸 구하라. 자 그러면 이 녀석은 XN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PN은 XN, 이거 X분의 1이니까 XN분의 1이잖아요. 그죠? 얘를 Y는 X 대칭하면 QN은 XN분의 1, XN이잖아요. 그죠? 얘를 X축으로 이렇게 내리면 RN은 뭐겠어? 요거랑 X좌표가 같을 거니까 XN분의 1, 0이겠죠? 그럼 여기서 더하기 1을 하시면 요 AN 플러스 1은 뭐겠어? XN분의 1 더하기 1, 0이겠죠? 요거 되니? 자 그러면 이 AN 플러스 1의 X좌표가 요게 아마 XN 더하기 1일 거야. 그지? 그래서 XN 플러스 1이 XN분의 1 더하기 1일 거야. 그죠? 이제 집어넣으면 끝나겠는데? 그거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5의 값, X5의 값. 자 그래서 1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가 지금 2,0으로 출발을 했잖아. 그럼 2를 먼저 집어넣어 보시면 X2는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1이라서 2분의 3이고 X3는 2분의 3 집어넣으면 3분의 2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 그 다음에 X4는 3분의 5 집어넣으면 5분의 3 5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8. 마지막으로 X5는 5분의 8 대입하면 뒤집으면 8분의 5 8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8분의 13이다. 되니?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미세한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봐봐. 이 X1은 1분의 2잖아요. 2니까 이게 보면 1, 2, 요 2, 3, 3, 5, 5, 8, 8, 13으로 가잖아. 그러면 여기 분자만 한번 보시면 분모만 보시면 1, 2, 3, 5, 8 이렇게 가요. 이거 뭐지? 뭐죠 이거? 피보나치죠? 앞에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되잖아요. 그죠? 네. 다음으로 가봅시다. 보였나요? 없습니까? 더 없나요? 오,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그 오답이 꽤 빨리 끝났네요. 되게 우리는 요걸 한번 다 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요. 시너지를 할 건데 책을 좀 가져올게.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다른 느낌이 나고. 이 새끼들은 존나 부끄러워. 맨날 그랬거리고 재밌게 노는데. 야, 영어 진짜 잘해놔야 돼. 잘못 걸리면은 인격이 한 90%. 옛날에 중1 애들 저 다들 다를 노이로제 걸릴 수 있어. 하필 그 계속 에어팟 사자마자 바로 노이즈 아, 캔슬링 그래. 바로. 전두 PD를 계속 닦아야 약간 내 중1 때를 보면 기분이 살짝 거울 치료 당한 내가 나도 저랬나? 나도 일본어 남자 다른 해가지고 색이겠지? 미쳐서 뭐? 아니 앞단 애들이 그러고 진짜 거울 치료 대기음이 괴로워가지고 뒷반 얘네 정말 시끄러워. 뒷반 장애들 몇 번이야? 1번이었어. 1번 진짜 이상한 쌤들 많이 들어왔어. 야 뒷반에 만난 책 이상한 생 뭔가 옆비신 거 좀 약간 고등부만 경례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설마 관련된 애 있었어? 나오는 1학년 7반 개몽이 좀 들었어. 그 영어 국어서 아니 저번에 근데 이게 그 날 자선교실 그 교실 두 개 생겼잖아. 여기에 딱 고등부만 뭐라고 했어. 쉬는 시간 잘못 걸리면 거기가 더 나아. 그러니까 어디다가 진짜 연합생만 있으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는 문장을 완성하다가 멈추거나 모르겠다는 그런 감정이 살다 그냥 갑자기 까먹으면 왜 모르냐 이런 몇 번이죠? 그냥 찾아온 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냐 아니야 엄마도 잘안 나오지 어렸을 때 그랬다 알았었는데 니네 이러시고 동사가 어떻게 생길까? 그래서 일본 애들 맨날 이렇게 똑같이 닮았어. 사람들 이거 딱 하나만 붙여놨다고 맨날 딱 하나만 이거 하나만 잘못 붙여 그래도 엄청 심각하게 무슨 쌤은 아니지. 그냥 되게 귀찮게 하시는 김경이가 있어도 어떻게 알아? 애들이 쪼는 분위기까지는 아니고 하던지. 그래서 민경이랑 맨날 나 작년에 맨날 나 불려가지 무슨 뭐가 엄청 많이 팬미팅 아니냐 그거? 그 영어 부장이 최애와의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민경이 원래 끊었었다가 영어 부장 뒤에서 걸린 아, 진짜? 거래. 끊었어? 한번 아, 내가 끊었었는데 그거야 그냥 회장이라서 끊었으면 근데 그만뒀다가 잠깐 보충을 2학기 좀 이제 거의 끝 시작될 쯤에 또 근데 1학기 때 이렇게 열심히 이제 영어 사는 하려고 하는 거 거 아닌데 고민 다니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 귀찮은 회장이라서 그냥 도와준 건데 했더니 되게 째려 풀수 있으면 삐진 거야 근데 그냥 걸어오니까 꽤 거리가 되더라. 강서구에서 버스 걸어오면 집에서부터 걸어오니까 30분? 딱 30분. 그런 날 아니야 근데 우리 오늘도 좀 헬리야 집에 갈 때는 근데 버스 놓치면 그냥 걸어오는 게 좋지. 아 맞아 그게 좋긴 한데 그렇게 늦었는데 그때는 뭐야? 걸어갔는데 아니 수업 똑같았어. 아니 약간 없는 한 걸어오는데 아무리 와도 학원이 안 보이는 겨. 이렇게 어제 나랑 이길 교실 잡아서 지름길 찾아서 일로 아쌤 정민아 쌤도 이거 기대 뭐 앞쪽으로 해야 되잖아 응. 언덕 있고 밤에 혼자 민아 쌤 오늘 아니 민아 쌤 동아리 몇 시에 밤에 나가? 나갈 그 수업 내 시간 친구들 다니는 수업 몇 시간 정도? 이거? 3시간 연준이 키보드 걸리나? 시간 더. 제가 갈까요? 이런 거. 아니 민영이 또 무슨 방송 받았는데 주영도로 방송 받았는데 그거 채점 다들 오다 주영이 좀 기억 안 쌤이 연락을 해줘 뭐나 이거 저거 아니야? 그건 다 얘기를 안 해줘. 주영도 제대로 못 들었어. 동네 동네 잠깐 나와 있어 봐 이거. 오뎅이다. 예. 시너지입니다. 같은 곰탱이네. 가져가시고. 너는 있고.
아, 묵직하죠?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지. 자, 해볼까요? 제가 그래서 시너지 이거 할 때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시너지를 할까 아니면 쌤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고민을 좀 했는데 아무도 시너지를 안 풀었길래 시너지로 하자 해서 시너지를 했는데 좋습니다. 세원이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괜찮아요. 그때 풀었을 때 세원이만 숙제를 따로 좀 넣어줄까? 그건 좀 이걸 풀었으니까 좀 그럴 거 아니야? 심심할 거 아니야? 뇌는 깔끔합니다. 아하. 너희는 근데 어떻게 아는 사이야?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와, 되게 오래된 사이네? 아하. 무슨 초등학교구나? 우리 또 다행히 안다니까 좋네요. 승주가 뭔가 항상 조용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조용해서 신경이 좀 쓰였는데 다행이네요. 그죠? 아는 사람 있으면 좋죠. 자 우리 뭐 책들 정리를 좀 다들 하고 계시나요? 그거 뭐 그냥 대충 뜯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뭐잘 뜯었네. 그런 거 얼마나 본다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너지로 수원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지수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수부터 나갈 거라서 요거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거 간략하게 리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드릴서잖아요. 드릴서가 뭐냐면 유형서. 그래서 이제 유형을 해가지고 풀어가 볼 건데 약간 이제 유형서를 하시면서는 좀 문제를 많이 풀어가는 느낌.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얘가 어떤 유형은 어떻게 풀고 어떤 유형은 저렇게 풀고 요거에 대해서 감을 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어떤 그 개념을 따다닥 해서 이제 개념을 좀 익히는 단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개념 틀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 상태였죠. 지금은 이제 좀 더 유형을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마플 교과서를 할 때는 밑에 그 3개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야. 유형이 뭐 해봐야 뭐 기본 문제, 변형 문제, 뭐 발전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3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뒤에 좀 많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유형 하나당 막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 시너지의 좋은 점은 문제가 많다는 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그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한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뭐 어떤 그걸 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이제 뿌리를 다지는 과정이에요. 뿌리를 다지는 과정에 약간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 별로 예쁘진 않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들이 각각의 유형들이 각각의 이제 유형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제 저 가지 하나당 이제 막 이 이파리가 달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파리를 완성을 하면 나무가 그려지는 거죠. 이 조그만한 이 잎들이 각각의 잎들이 이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단계를 해서 갈 건데 처음에는 이제 그 굵은 나뭇가지 유형으로 해서 이제 굵은 나뭇가지를 할 거고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짜잘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아니면 좀 더 복잡하게 뭐 이렇게 되는 녀석들은 여기 이제 뒤에 문제를 다루면서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해볼 건데 뭔가 시너지가 문제가 약간 모자란 느낌이 좀 있나? 아닌가? 왜 이거 유형 14개 해서 이거 하면 되게 적어 보이지? 이거 한 122문제 122문제 하니까 별로 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냐고요? 아닌가? 맞나? 이게 기분 탓인가? 뭔가 좀 헐빈한 느낌이 좀 들죠? 일단 한번 나가보고요. 좀 허전하다 싶으면 뭐 좀 더 추가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수학에 대해서 저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개념이랑 문제풀이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개념도 중요하고 문제풀이도 중요해요. 물론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뭐 좀 애매하다 싶으면 문제를 그냥 많이 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학은 양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풀면 실력이 늘어요.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느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만약에 나는 개념 이해는 좀 약한데 문제는 좀 빨리 푸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어떤 문제를 많이 풀어가다 보면 이 어떤 이해도가 좀 올라가거든. 이해도도 좀 올라가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기반 베이스가 이제 자기한테 딱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변형 문제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뭐 그런 이제 방법들을 자기한테 제일 맞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도 많이 풀긴 했지만 그 개념서를 많이 봤고 개념서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하긴 나는 둘 다 많이 하긴 했다. 개념서도 많이 보고 문제도 많이 풀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그 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개념서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풀고 약간 이제 문제를 풀다가 좀 쉬운 느낌이 들면 좀 어려운 문제 뭐 없을까 좀 찾아서 좀 풀어보고 아니면 뭐 좀 난이도 높은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사서 한 개씩 풀어보는 거지.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채워가지고 우리 이제 또 그 좋은 성적을 한번 받아봅시다. 오케이? 어때요? 너는 1학년 때는 성적은 좀 마음에 들어? 잘 쳤어? 괜찮았어? 그래요? 이게 이제 2학년까지가 끝나고 나면 그 내신이 거의 한 70%뭐 이렇게가 마무리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학년 내신을 꽤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때에 좀 힘을 잘 줘가지고 너 겨울방학은 좀 알차게 보냈어? 어때? 아니 그냥 놀고 먹었는데. 뭐라고? 그냥 놀았는데. 그냥 놀았어? 놀다 왔어?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주 아니죠? 놀진 않았는데 아. 많이 생각보다 많이 놀았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방학 때가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방학을 좀 알차게 보내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학기 중에서도 열심히 하긴 해야겠지만 왜냐면 학기 중에는 학교를 가니까 그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방학 때 요럴 때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 이런 걸 이제 좀 파고 들어서 부족 부분에 성적을 바짝 올릴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나머지 분들은 겨울방학은 끝났는데 어때요? 좀 겨울은 알차게 보내신 것 같나요? 열심히 보냈다면 우리가 이제 또 그 실력에 또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자, 이제 이거를 해볼 건데요. 한번 해봅시다.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처음 시작은 제곱근부터입니다. 제곱근이요. A의 n제곱근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는 A의 n제곱근부터 시작이야.
자,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은 뭐니? 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대답을 할 수 있죠. 맞죠? 4의 제곱근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인 거잖아.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찾는 거잖아. 그러면 자,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n제곱해서 A 되는 수 찾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어떤 수가 n제곱해서 A가 될까? 요걸 찾는 건데요. 요걸 찾는 건데 이게 A 값에 따라 그리고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나눠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y는 그릴 거고요. 이것도 y는 해서 요렇게 두 개를 그릴 거야. 왼쪽에 있는 x의 n승의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y는 a를 그려서 x의 n승과 y는 a가 만나는 점, 지금 x는 n승은 a라는 말은 얘네 둘이가 같아지는 점을 찾는 거잖아. 그치? 함수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y는 x의 n승과 y는 a가 만나는 점을 찾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이 짝수. n이 짝수라고 하면 이 y는 x의 n승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x 제곱 그래프 아시죠? 그래서 x 제곱 그래프처럼 생겼어. 이렇게요. 이게 x가 n이 2든 4든 6이든 전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x의 6승이든 8승이든 간에 전부 다 이렇게 생겼고 y는 a를 이제 그려볼 건데 이제 a를 만약에 이런 데다가 긋는다면 얘가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리고 이 만나는 두 점은 뭐겠어? x의 n승은 a를 해서 푼 걸 거니까 얘가 뭐겠어? n제곱근 루트 a가 나오겠죠? 그럼 여긴 뭐겠어?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겠지. 그래서 a가 양수 쪽에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오고요. a가 0이면은 0 하나 있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얘랑 얘는 안 만나잖아.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a가 0보다 크면 그 만족하는 x 값이 이렇게로 이제 두 개고요. a가 0이면 x는 0, 한 개고.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만나는 게 없죠. 되니? 자,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로 여기 나갈까? 홀수일 때는 n이 홀수라고 하면 이 y는 x의 n승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3차 모양. 3차 모양으로 생겼고 y는 a가 여기에 있든 0에 있든 0보다 작든 간에 어쨌거나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 만나게 되는 x 값은 뭐겠어? n제곱분 루트 a겠지. 되겠어요? 이 개념을 이용해서 그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니까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막상 풀 때는 이렇게 쉽게 주진 않아요. a의 n제곱근 이렇게 쉽게 주지 않고요. 이 보통 a에다가 이제 n에 관한 식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n에 관한 식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a를 복잡하게 막 주고 그거에 n제곱근 했을 때 이제 요거가 뭐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리고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푸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뒤쪽에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됐죠? 이제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문제를 가볼 건데요. 네, 요거 하나만 딱 풀면 되겠다. 1번 한번 해봅시다. 1번. 1번이요. 기억이요. 8의 세제곱근은 2다. 맞나요? 맞아요? 아니죠? 왜 아니죠? 우리가 제곱근은 또는 세제곱근은 이렇게 물었을 때는 다 얘기해줘야 돼요. 다 얘기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만 되는 게 아니라 8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은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8 되는 걸 찾는 건데 얘는 x-2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 요거의 이제 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근은 x는 2가 있지만 허근도 있어요. 요거 는영 만들어주는 근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8의 세제곱근은 이라고 하면 쟤네 셋을 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냥 2만 얘기하시면 틀렸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니은이요. 세제곱근 8은 2입니다. 세제곱근 8이라는 게 뭐라고 쓸 수 있죠? 세제곱근 8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2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이건 한번 가봅시다. 빼기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봐봐. 어떤 수를 4제곱해서 빼기 16인 거 찾는 거잖아요. 맞지? 근데 우리 짝수승인데 4제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올 수 있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게 맞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맞겠지.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 이렇게 되겠죠. 뒤에 밑에 있는 거는 한번 쭈르륵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노말, 베이직 해서 터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한번 보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형 1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봅시다. 뭔가 시간 그리고 약간 로그에 대한 내용을 미리 한번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낸 것 같은데요. 로그 내용은. 그래서 뭐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몰라요 혹시? 알죠?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이거 14문제 금방 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형 14개는 금방 풀어버리고요. 뭔가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새로운 학생들도 있고 약간 또 어떤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니 뭔가 문제 같은 걸 좀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래서 뭘 하나 새로 뽑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요래요래 둘러봤는데 그냥 여기 시너지에 보면 뒤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네, 모의고사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뭐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 지수로그 모의고사가 4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에 넘어가서 삼가함수 모의고사도 4회가 있고 뭐 이렇거든요. 오늘 모의고사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풀기에는 뭐 이거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한 홀수 번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어때요? 좋은 생각인가요, 여러분? 그쵸? 이 고3들도 보면 3월에 들어가면은 고3도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치거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도 약간 시작하는 어떤 그거니까 한번 이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체크해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로그 파트 한번 그거 모의고사 한번 쳐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부터야 뭐 이거 질문도 있고 해서 그럴 틈이 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뭐 그래도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요 뒤에 거 이제 연달아서 한번 가봅시다. 1번 한번 가보자. 영 2번 한번 가볼 건데 우리 거듭 제곱근의 성질들은 대체로는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그래도 한번 체크나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거고 나누기도 성립한다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전체에 n승하면 이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거 n제곱근에 m제곱근을 하시면 바꿀 수도 있고 mn으로 합칠 수도 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P끼리 이렇게 날릴 수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됐나요? 자, 이거 이제 하나 해봤으니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15번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라서 그냥 호다닥 하자.
자 이거요. 해봅시다. 일단 4승근 루트 27 이거 어떻게 되죠? 얘는 바깥으로 못 나오겠다. 요거 두 개 합치면은 4제곱근 루트 8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3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 계산을 해보시면 5제곱근 루트고 3이고 96이니까 32 32는 2의 5승이니까 2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5다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모의고사 치면 그 앞장에 나오는 그 계산 문제 그런 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지수 법칙 한번 봅시다. 지수 법칙 이거 아시죠? 영승하면 1이고요. 음수승하면 분의 1 되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거 n제곱근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거고. 오케이? 지금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 다 체크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놔두기 하시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거고, 곱하기는 더하기 되는 거 알 거고, 그 다음에 요거요. A의 M승에 N승하면 A의 MN인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거 AB의 전체에 N제곱하면 각각이 쓰여지는 거 알 거고, 라스트로 뭐 나누기 하는 건 알 테니까. 됐나요? 자, 이제 문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또 그 수원을 지수를 한지 오래되신 분들은 저 지수 법칙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거듭제곱근 계산하실 때도 보시면 거듭제곱근 성질 쓰는 것보다 사실 지수 법칙 적용시켜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계산은 거듭제곱근 성질 써서 하기보다는 지수 법칙 쓰셔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거듭제곱근 성질을 알고는 계셔야 돼요. 항상 이제 지수로 바꿔서 푸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 연습을 좀 하실 때 거듭제곱근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지수 법칙으로도 한번 풀어봐서 두 개가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 한번 해볼게요. 뭐요? 지수 법칙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지수의 범위에 따른 밑에 조건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이거네. 네. 자, 지수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지수 법칙 쓸 수 있으려면 x는 어떻게 되면 되죠? 실수여도 상관없죠. 실수여도 지수 법칙 다 성립하지. a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는 0보다 큰 거에만 다르죠. 0보다 큰 것만 다르고 1이 아닌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지수 범위는 실수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조건이 이제 그거예요. 아니다. 이게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미안.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선택하는 건 줄. 지금 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지수 x의 범위가 되고, 이거가 자연수일 때, 그 다음에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가 있죠. 이렇게. 밑에 조건 한번 봅시다. 자연수일 때 밑에 조건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죠? 자연수였을 때 밑에 조건이 실수여도 상관이 없다.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바르게 연결하는 것인데. 설명할 때 지수의 범위에 따른 밑에 조건을 바르게 연결한 것이라. 여기서 달라져야 할 것은, 가만히 있자. 정수라고 치면 달라져야 할 것은
실수였을 때는 조심할 게 있다. 유리수였을 때도 조심할 게 있다. 양수일 때. 그러면은 정수일 때만 오케이. 자 봅시다. 이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수법칙이 언제 성립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x가 만약에 자연수,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자연수 모양이라면 a에 하고 여기 이제 자연수라면 우리가 요거 지수법칙을 그 a가 어떤 범위일 때 요거를 다 사용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죠. 근데 얘가 자연수밖에 없을 때는 거기 지수법칙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 보시면 지수법칙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지수 범위에 따른 밑에 조건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법칙을 적용을 할 때라고 했으니까 지수법칙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 위에 있는 것들 있죠. 거기 있는 거. 걔네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위에가 자연수면 우리가 뭐 1승하고 2승하고 3승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건 몇 번 곱하냐만 여기 이제 자연수면 이게 몇 번 곱하냐 곱하는지 정도만 표시를 하는 게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 지수법칙을 아무거나 그 A에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지수법칙을 다 적용시켜도 문제가 없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연수였을 때는 A가 실수 전범위여도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정수였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수법칙 할 때 이제 정수라는 말은 이게 이제 자연수 말고 음수도 가능하다는 거잖아. 이런 모양도 가능하다는 거지. 음수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음수에서는 이걸 하잖아요. 그죠? 이걸 해야 되잖아. 그래서 분의 1이 들어가기 때문에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추가돼야 되겠지. 되겠니? 그리고 유리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n제곱근 루트 a의 n제곱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맞죠? 유리수면은 이게 이제 a의 n분의 p 이렇게 되면 n분의 m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a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 a가 0보다 작은 케이스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우리 이거 많이 알고 있던 내용이요.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음수가 되면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이 과정이 필요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 루트 바깥으로 그냥 막 못 나간다고. 오케이? 그래서 음수가 되면 이 짝수 승근에서 음수가 돼버리면 이게 나갈 때 부호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이 유리수 조건에서 우리가 지수법칙을 적용시킬 때는 항상 보시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굳이 복잡하게 따지고 싶지 않으니까 음수일 때를 따지고 싶지 않아서 이때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실수라고 해서 뭐 딱히 더 추가되는 건 없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겠죠? 3번이겠죠? 지나가 봅시다. 다음에요. 자, 이 녀석이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의 값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얘는 계산이 되게 쉽죠? 나 3은 뭐야? 이거 지수로 바꾸는 게 계산이 훨씬 쉽죠? 이거 하시고요. 제가 이거 볼 때 뭐라고 했죠? 숫자가 자기 위를 이렇게 쳐다봤을 때 껍질이 몇 껍질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3은 요거 루트 껍데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분의 1 하시면 되고요. 27은 위에 쳐다보면 껍질이 지금 2겹이죠. 4승근이랑 이 루트근 하나 이렇게 한 개 한 개에서 2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27은 뭐겠어? 8분의 1이야. 그죠? 계산을 하시면 3에 2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이 나서 3에 8분의 7인가요? 그래서 2개 더하면 15일 거고요. 지나갑시다. 5번으로 가볼까? 41번 유리야. 그렇지. 유형 5번입니다. 자, 이거요. 64에
그리고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의 값의 합은입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면 6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거에 마이너스 n분의 1을 한다는 말은 이게 n분의 6을 하겠다는 소리고, 이 녀석이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가 되도록, 이렇게가 자연수가 되려면 요 n분의 6이 자연수여야 되겠지. n분의 6이 자연수여야 하니까 n이 1, 2, 3, 6이겠다.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별로 안 어렵지 않을까. 47번이요. 자,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건데, 대소 비교는 루트 같은 게 적혀 있으면 다 벗겨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가? 지수로 주어져 있으면 지수를 통분시키거나, 아니면 그 바깥을 같게 만들거나, 아니면 안을 같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죠. 그럼 이거를 한번 보시면 얘는 10에 6분의 1이야, 그지? 얘는 5에 2분의 1이고요. 얘는 28에 6분의 1일 거야, 맞지? 얘는 6분의 1, 6분의 1 맞나? 맞네요. 그럼 A랑 C는 너무 쉽게 보이는데 C가 더 크죠? 둘 다 6분의 1, 6분의 1이니까 10이고 20%니까 당연히 C가 더 클 거고,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나 뭐 얘네 둘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3 이거 해봅시다. 이렇게 두 개 비교 한번 해보시면 둘 다 6승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6승을 한번, 여기도 6승, 여기도 6승을 해보시면 얘는 5의 3승이 될 거고, 5의 3승이면 125겠죠. 그 다음에 얘는 6승 하시면 28. 125랑 28 비교하시면 이게 훨씬 더 크죠. 됐니? 그러면 아까 A가 C보다 작았는데, 그러면 B가 더 크니까 A, C, B 순서겠다, 그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50번. 이런 건 이제 많이 해서, 그쵸? 그다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들은 약간 그 머리를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막 푸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10의 4분의 1 빼기 1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10의 2분의 1 빼기 1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10의 1 빼기 1이겠죠? 그렇게 다 하시면 되겠다. 다음으로 갑시다. 54번이요. 넘어가 봅시다. 자,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인 식의 계산입니다. 해봅시다. 이거요. 얘는 뭐죠? 2의 빼기 10승 뭐야, 이거 엄청 길게네. 2의 0승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2의 10승 플러스 1분의 2. 이거요, 없음. 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 0승, 10승 더하기 1.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게 좀 보이십니까? 분필이 짧은데? 얘를 써보자. 혹시 보이시나요? 뭔가 짝 찢는 느낌인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뭔가 약간 얘랑 얘가 짝꿍일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나요? 그쵸? 짝꿍의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한번 그 2의 10승을 위아래로, 여기 2의 10승을 위아래로 한번 곱해봅시다. 이거 2의 10승을 위아래로 곱해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2의 10승분의 2 곱하기 2의 10승이 되겠지. 뒤에 있는 녀석은 1 더하기 2의 10승분의 2야, 그지?
1 더하기 2의 10승분의 2야. 얘를 여기 당겨서 적었고 여기에는 위아래에 2의 10승을 곱했어. 그러면 요 녀석 계산하시면 뭐죠? 2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2로 묶으면 2의 10승 더하기 1이니까 날라가잖아. 그치? 그렇다면 얘도 뒤쪽에 있는 2의 9승 더하기 1이랑 짝꿍이겠지? 그럼 얘는 위아래에 2의 9승을 곱하시면 1 더하기 2의 9승분의 2 곱하기 2의 9승이고 그 다음 녀석은 1 더하기 여 뒤에 있는 녀석은 2의 9승 플러스 1분의 2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2의 9승분의 2가 오니까 얘네들 더해도 2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눈치를 채야지. 아, 짝꿍 짝 만들면 다 2가 나오는구나. 맞죠? 그러면 1에서부터 10까지일 거니까 1에서부터 10까지가 전부 다 2니까 일단 20일 거야. 그지? 게다가 한가운데에 요거 하나 있죠. 0승 더하기 1. 0승은 혼자 짝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 1. 그래서 21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58번. 여러분 뭐 시간표 같은 건 대충 나왔나요? 언제 한다 이런 거 얘기 안 해줬어? 보통 학기 초에 얘기해 주기도 하는데 별로 그런 얘기는 없었나 보군요. 58번 한번 해봅시다. 제거 이걸 쓸 때 a제곱 더하기 a의 빼기 2승의 값을 구하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양변 제곱하시면 뭐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제곱하시면 (121) 됐나요? 119 지나갑시다. 65번 가볼까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우리가 약간 그 눈치가 좋으면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완전 제곱 만드는 눈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요. 뭐라고 하는 게 x제곱 플러스 4 더하기 x거든. 한번 해보자. 자, x제곱을 한번 해볼 거예요. x제곱 하시면 이거 제곱 하시면 3 더하기 3에 마이너스 1승 빼기 2겠지. 그리고 여기 뒤에 플러스 4가 온단 말이야. 플러스 x가 이렇게 올 건데 우리가 이제 요 빼기 2가 마이너스 2ab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얘랑 날려서 플러스 2로 바뀌시면 얘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플러스 2ab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합치시면 완전 제곱이 되죠. 플러스 x. x가 뭐냐면 이거. 아 이거 1승이 아니구나.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더하기 빼기 3에 빼기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하시면 이거 양수니까 루트랑 제곱 그냥 날려도 되고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요거랑 요게 날라가죠. 그러면 얘하고 얘니까 뭐겠다? 2 곱하기 3의 2분의 1은 루트 3이죠. 다음으로 갑시다. 유형 11번. 68번. 자, 이거 할 때 자, 이거의 값센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먼저 보면 그 왜 옛날에 그 다항식에 연산해서 인수분해하는 기억이 있어서 막 뭐 3승 더하기 3승, 막 3승 빼기 3승 이런 거를 처음에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그냥 위아래에
A x승을 곱하는 게 계산이 훨씬 쉽죠? A x승을 위아래로 곱하시면 밑에 녀석이 위에 녀석이 이렇게 돼버려서 전부 다 A의 2x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얘는 3 분의 얘는 3의 제곱 그러니까 9 빼기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위아래에 3을 곱하시면 얘가 밑에 12분의 얘는 27 마이너스 1 해서 12분의 26 2로 나누면 6분의 13입니다. 쉽죠? 다음으로 가보자. 자, 가봅시다. 두 양수 AB가 이렇게 되어 있대. 75번. AB가 8, 그 다음에 A가 16의 X분의 1, B가 16의 Y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우리가 이거랑 이거를 더하게 만들고 싶다면 뭐 하면 되지? 곱하면 더하기잖아. 얘네들을 곱하시면 AB가 1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되고 AB는 8이라며 이렇게 되겠죠? 다 했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을 해볼 건데 지수로 다 바꿔보자. 8은 2의 3승 16은 2의 4승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고요 지수끼리만 이제 보면 되죠. 지수가 여기는 3 오른쪽은 4에 하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그러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4분의 3이겠다. 다음으로 할까요? 82번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유형은 82번 같은 유형은요 이런 유형은 대체로 푸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자 뭐라고 하는 거 한번 보자. x의 5승 x분의 5 빼기 y분의 7이요. 자 생각부터 해봅시다. 일단 지수에 있잖아 x랑 y가. 그러면 지수에서 얘를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 돼요. x분의 1과 y분의 1 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양변을 x분의 1 하시면 24에 하시면 요게 이제 32에 x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은 이라고 하면 128에 해서 y분의 1을 만들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뭐라고 하는 게 보시면 x분의 5랑 y분의 7이란 말이지. 근데 요거 이제 보다 보시면 32가 2의 5승이니까 얘는 2의 x분의 5라는 걸 알고 계실 테고 이 녀석은 얘가 2의 7승이니까 얘는 2의 y분의 7이겠죠. 이게 24, 이게 3이야. 구하라고 하는 x분의 5 빼기 y분의 7 그러니까 지수끼리의 차를 구하고 싶다는 말은 나누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랑 얘를 나누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8이죠. 얘가 8 되려면 요 녀석이 몇이겠다? 3 돼야 되겠죠? 됐어요? 다음으로 가보자. 85번. 자 이거요. 우리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요. 뭐는 뭐 이렇게 되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뭐는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푸는 방법이 항상 정해져 있어. 항상 똑같은데 다 는 K로 두고 시작이야. 는 K로 두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얘를 는 K로 두시면 얘들을 전부 다 K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의 X가 K니까 2는 뭐겠어? K의 X분의 1이겠지. 그 다음 5는 뭐겠어? 5의 Y가 K니까 K의 Y분의 1일 거고요. 10분의 1은 K의
G분의 1이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하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G분의 1이래.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이 지수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고 지수를 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곱하면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10분의 1을 하시면 K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G분의 1 이렇게 예쁘게 나올 거고 구하라고 하는 녀석은 뭐겠어? 얘가 1이니까 여기 건 뭐겠어? 0돼야 되겠죠. 다음으로 가보자. 유형 15번이 끝인가? 끝이네요. 지야, 우리 이거 실생활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실생활 문제는 되게 쉬워요. 실생활 문제의 구성은 항상 뭐는 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정의를 먼저 하고 그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걔네들은 뭐를 얼마를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고 뭐 얼마를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뭐에다가 뭘 집어넣을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요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F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T. 자, 지금 A가 뭐냐면 실내 방향제 Ag을 뿌리고 T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방향제 양을 F. 그럼 봅시다. 실내 방향제 12g을 뿌리고 그럼 A가 12잖아.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냐면 2시간에 남아있는 방향제예요. 그러면 얘는 T가 2겠죠. 2시간 후에 남아있는 방향제예요. 얘를 F1 1이라고 하고요. 8g을 뿌리고 8시간 후에 그럼 8g 뿌리면 A가 8 이거 8시간 이렇게 하면 얘가 F2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F2분의 F1을 구하라 해보시면 F2분의 F1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를 구하라 라는 소리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면 8하고 10이니까 4로 나누면 이게 2분의 3이고 뒤에 거의 계산은 빼기 3분의 2에서 빼기 3분의 8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몇이죠? 제곱인가요? 자, 있다. 몇이지? 6이겠네요. 됐습니까? 지수는 뭐 없죠? 이게 이제 지수 로그가 언제부터 어려워지냐면 로그도 사실 별로 안 어렵고 지수도 별로 안 어렵고 얘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건 이제 상용 로그부터 슬슬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뒤쪽에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뭐 격자점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역함수 관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지수 로그의 위치랑 그 다음에 진수 뭐 이런 거에 대소관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에서 대소관계 찾는 뭐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어려운 거지 앞에 있는 이 지수 파트는 그냥 단순 계산이죠. 거의 지수는 거의 다 계산이라서 아까 그 초반에 그거 있죠. 그 x의 n승에서 a 되는 a의 n제곱근 있죠. 그거가 이제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 빼고는 전부 다 거의 이제 계산하는 문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지수 내용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수 저쪽에 이제 122문제인가요? 그렇죠. 122문제 맞나요? 그렇게 열심히 풀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좀 양이 많나요? 어때요? 민규야 어떻게 생각하니? 양이 많은 것 같아? 수요일까지. 네? 수요일까지. 뭐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다음 수업은 수요일입니다. 월화수. 너희 오늘 클래스도 없지 않니 얘들아? 네. 그러면 아주 편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려워가지고. 뭐라고요? 이 끝에가 좀 어려워가지고. 끝에 뭐? 끝에가 좀 어렵다. 아 끝에가 좀 어렵다고? 네. 잠깐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홉 열 하나 네. 아 이게 또 어려운 문제도 푸셔야죠 여러분. 네. 그래야 실력이 늘지 않을까 민규? 네.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 하면 실력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뭐 이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그 옛날에는 진도 나갈 때 보통 이제 정석 같은 거 하나랑 센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정석 진도를 나가면서 센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석 진도 나간 것만큼 센을 풀어오는 거지 얘들. 정석도 풀고 센도 풀고 그 정도 해서 딱 한 바퀴 하면 이제 딱 깔끔하게 개념사 하나, 문제집 하나 이렇게 이제 딱 그렇게 딱 하고 뭐 이제 뒤에 더 어려운 문제 이렇게 이제 가는데 뭐 우리 그 개념서도 이제 그냥 따로 뗐으니까 문제집밖에 없잖아요. 그냥 뭐 그 정도야 풀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약간 빠듯한 느낌이 드는 게 좋습니다. 공부가 너무 벅차면 안 되는데 너무 벅차면 그 힘들거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는데 약간 빠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실력이 들어. 근데 좀 오늘은 요번에는 좀 헐렁헐렁한 느낌이다. 그래서 막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좀 뭔가 허전해야 돼. 그래서 뭘 더 할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다 푸시면 다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에다가 해봅시다. 자, 몇 번을 한번 해볼까? 5번은 한번 해봐야겠죠? 5번이 많이 틀렸으니까 5번 한번 해봅시다. 5번은 그 실수하기 쉬운 문제. 5번 한번 보시면 이거 하기죠. 로그 하고 a-3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a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8. 자, 이거 성립하도록이야. 그러면 밑조건 진수조건 체크하라는 소리잖아. 자, 밑조건 한번 봅시다. 밑조건은 뭐죠? a-3의 전체 제곱은 0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a-3의 전체 제곱은 1이 아니어야 한다. 요 두 가지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해보시면 0보다 크다 해서 뭐가 걸러지냐면 x는 3이 아니다가 걸러지죠. 여기가 a가 3이 아니어야 하잖아요. 그죠? 요게 하나 빠질 거고 이거 많이 틀리지 않았나? 3 안 빼먹은 사람 많죠? 그럴 것 같은데 요거 하고 얘가 이제 1이 아니려면 a-3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되고 a는 그러면 4랑 2가 아니면 돼요. 그래서 3이랑 4랑 2가 이제 걸러졌어. 2, 3, 4가 걸러졌고요. 이제 요 진수를 해보면 되는데 얘는 2차인데 0보다 커야 돼. 2차인데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최고차는 0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아야겠지. 맞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그렇지. 그래서 얘는 2차인데 0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그렇죠? 최고차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아야 돼. 이 써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아. 그럼 a가 이제 0에서 8까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됐어요?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거. 요거 할 때는 어떤 가정이 있냐면 0이 아니다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죠? 최고차항에 미지수가 들어갔을 때는 그 최고차항이 없어질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최고차항이 만약에 a가 0이 됐을 때는 a가 만약에 0일 때는 요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a가 0이면 이 로그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 밑에가 9 위에가 저 0 집어넣으면 8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0은 챙겨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되니? 자, 이제 생각을 합시다. a 범위가 0에서 8까지와 a가 0과 그 다음에 이거 3이 아니다와 2와 4가 아니다. 요렇게를 이제 한번 걸러서 a를 한번 세봅시다. a는 0, 1,
2, 3, 4 안 되고 5, 6, 7까지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0을 뭐 안 했거나 아니면 이 3을 안 빼먹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요거는 하지 않았을까 싶고 얘도 하지 않았을까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자, 그래서 5번 한번 해봤고요. 뒤쪽에는 뭘 해봐야 할까? 7, 9, 11은 어땠어요? 할만했죠? 혹시 7, 9, 11 중에 질문이 있는 사람? 은 딱히 없어 보이고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7, 9, 10을 넘어가서 이쪽에 저거 13번은 해봐야겠죠. 13번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될 거지. 이렇게 생겨서 여기 그래서 사각형을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이렇게 슝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얘가 슝을 지나 얘가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y는 ax, y는 bx, y는 cx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두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를 t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러면 이게 간격이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뭘 거냐면 t 플러스 4일 거야, 그지? 그러면 t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b에다가 집어넣으시면 b에다가 t를 집어넣으시면 b에 t승 하시면 4 나와야 되고요. t를 a에다가 집어넣으시면 a에 t승 하면 8 나와야 해요. 그 다음 t 플러스 4를 c에다가 집어넣으시면 c에 t 플러스 4가 4 나와야 하고요. t 플러스 4를 b에다가 집어넣으면 b에 t 플러스 4가 8 나와야 해요. 요거 4가지가 나오죠.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b가 약간 공통적인 게 보이시죠? 가운데 b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이제 b의 t 플러스 4 대신에 b의 t 곱하기 b의 4승에서 8이다를 보시면 b의 t가 4잖아. 그러니까 얘가 4니까 b의 4승이 2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b가 2의 4분의 1이다가 나와요. 되니? 그 다음 b가 2의 4분의 1이다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2의 4분의 그러면 t가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t가 나와. t가 8이다가 나오죠. 자, t가 8이다가 나오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다 8 집어넣으면 a의 8승은 8이니까 a는 그러면 2의 8분의 3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c 여기다가 이제 t에 8 집어넣으면 c에 12승이 2의 제곱이니까 c는 그러면 2의 6분의 1이다가 나오죠. 됐니? a, b, c 다 구했어. c, a, b가 여기. 얘를 다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a에 a, b, c 하시면 2에 8분의 3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뭐 나오냐면 2에 24분의 19 나와요. 24분의 19 나옵니다. 그래서 2개 더하시면 43 됐어요. 여기 있는 이제 홀수번 중에서 얘가 그래도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였고요. 보니까 뭐 15번, 17번은 혹시 그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15, 17, 15 한번 해보자. 15번은 로그 2의 x를 평행 또는 대칭 이동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입니다. 자, 이거 y는 x 대칭하면 요거지 일단 역함수 요거 하나 해놓고 뒤에 거 한번 보자. 잠깐만.
이거 되겠어요?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와 보시면 얘 아니 뭐 어디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얘는 되고요. 니은 한번 가봅시다. 니은이 이거야. y는 로그 지금 니은이 안 된 거 아니야 너희? 그쵸? 니은이 안 된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그 아하 2에 해가지고 x제곱 나와서 2x다 해가지고 얘가 얘네 해가지고 푸시면 안 되고요.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밑조건 진수조건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은 진수조건이 자동 적용이라서 x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로그 함수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은 진수조건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0만 아니면 돼. 맞지? 그리고 이 함수에다가 이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f에다가 빼기 x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fx가 되죠. 어차피 제곱이잖아. 빼기 x 집어넣으면 x 제곱이니까 제곱되지. 이거 성립한다는 게 무슨 소리? 우함수 y축 대칭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겨야 하냐면 이 녀석은 그래프가 땅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됐어요? 니은의 그래프가 이거예요. 애초에 정의역이 달라. 정의역은 얘는 양수일 때 이렇게 되고 얘는 0이 아닌 것만 되면 되니까 정의역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쌍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요. 그러면 디귿이랑 리을은 알겠죠? 디귿이랑 리을은 별거 아니잖아. 그거 해보시면 되니까.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 15번. 여기 15번.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봅시다. 보니까 19, 21, 23인데 19도 은근 좀 틀렸던데? 19 한번 해볼까? 19번이요. 자, 봅시다. 1에서 4예요. 그리고 y가 로그 2분의 1에 해가지고 4x와 곱하기 로그 2분의 1에 해가지고 x분의 8이에요. 자, 요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뭔가 치환할 것 같은 냄새를 좀 맡으시면 좋고요. 치환의 냄새를 좀 맡으시면 좋고 얘가 치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 밑에가 로그 2분의 1에 로그 2분의 1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약간 로그 2분의 1에 해가지고 x 같은 거를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저는 근데 2분의 1에 이렇게 둔 다음에 치환하는 거 그다지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범위 같은 거나 치환을 하는 과정에서 2분의 1을 미추로 해버리면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계산 실수 같은 게 좀 나오기 쉬운 것 같아서 얘를 어떻게 일단 먼저 변형을 할 거냐면 로그 2에로 바꿀 거야. 그럼 2분의 1이니까 앞에 빼기를 빼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4x에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2에로 바꿀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 빼기가 뿔뿔이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4x를 어떻게 하냐면 2 더하기 로그 2x로 바꿔버리고 이 로그 x분의 8을 어떻게 할 거냐면 3 마이너스 로그 2x로 바꿔버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치환을 할 거야. 왜냐면 얘 치환해버리면 이제 2차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로그 2x를 치환할 건데 조심할 것은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얘를 범위를 한번 해보시면 0부터 2까지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로그 2x를 라지 x 같은 걸로 치환을 해버리시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고요. 얘를 풀면 이렇게 되죠. 맞지?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니?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이 생긴 녀석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2분의 1, 4분의 25니까 여기가 2분의 1 딱 였을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이 꼭다리는 4분의 25가 될 건데 x의 아까 범위를 어떻게 정했다? x의 범위를 0에서 2까지로 정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끊어줘야 되겠지?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x가 0에서 2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0이 어디 있을 거냐면 2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0은 한 여기쯤 있겠지. 2는 어디 있을 거냐면 이거보다 좀 멀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부분만 보면 돼. 최대값은 어디죠? 2분의 1일 때 최대값 4분의 25. 얘가 최대. 최소값은 어디겠어? 2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겠지? 제일 멀잖아, 그치? 2 딱 집어넣으시면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4인가요? 4죠. 2 집어넣었을 때 4. 다 나왔다. 4분의 25가 최대값. 최소값이 4 하시면 25다. 할 수 있겠어요? 그치? 다음으로 가봅시다. 한번 해볼 건데 다음이 23번인가요? 23번도 아니다 21번이구나. 21번 못 푼 사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넘어가도 되나? 21번 질문인 사람 혹시? 없군. 그럼 23번으로 갑시다. 23번은 틀린 사람도 좀 있으니까 23번은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볼게요. 이거 자,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자, 첫 번째 보시면 진수 조건과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일 조건 구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2차 부등식이라서 우리가 그냥 부등식이라고 만약에 문제를 잘 읽어봐봐. 제일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2차 부등식이라고 적혀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부등식은 2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항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항이 0 되는 가능성을 굳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로그 1 빼기 로그 A가 는 0이다를 생각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2차라고 가정하고 풀면 돼요. 왜냐면 2차 부등식이라며.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0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2차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소리다? 써있거나 접하는 것까지 가능. 그렇다면 D가 어떻게 해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최고차항은 어때야 돼요? 최고차는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죠. 자, 그래서 최고차항 보시면 1-로그 A니까 1 빼기 로그 A가 일단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보다 작다지. 그치. 10보다 작다가 나와야 됩니다. A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로그 A라는 게 나오는 순간 진수 조건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든 자동으로 따라와. 이게 스텝 1이야. 진수 조건과 최고차항의 계수의 양수의 조건을 구하라. 해놨고요. 두 번째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d를 쓸 차례죠. d 한번 써봅시다. 4분의 1이겠네. b 다시 해주고 빼기 ac 그러면 이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 그러면 1-로그 a로 묶으시면 1 빼기 2 로그 a가 되나? 됐죠? 우리 이런 거 했을 때 뭐 굳이 이렇게 풀 거를 고집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거 대충 치환하는 느낌으로 가보세요. 알겠죠? 그럼 약간 이게 1 빼기 a에다가 1 빼기 2a인 거잖아.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변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로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A 범위가 어떻게 돼요? 됐니? 그럼 로그 A 범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A 범위는 어떻게 돼요? 얘가 루트 10. 얘는 10. 됐나요? 자, 요거 이제 D에서 구하는 게 요 범위고요. 아까 전에 했던 우리 이거 챙겨야 되죠? 그럼 얘는 0에서 10까지란 말이야. 근데 얘는 루트 10에서 10까지인데 여기는 10의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합쳐주시면 10의 등호가 빠져야 돼. 그래서 최종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10에서 크거나 같다 A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값 루트 10은 3점 얼마지? 그러니까 얘는 4, 5, 6, 7, 8, 9인가? 예, 4, 5, 6, 7, 8, 9 한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더하면 10,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더하면 20, 그러면 39겠다, 그죠?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모의고사를 다 풀었습니다. 와. 다 풀었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남네. 한 3분쯤 남았네. 한 문제를 그냥 더 해볼까? 빠바바바바바바. 여러분이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 플랑크톤. 한 문제만 한번 해봅시다. 거기 플랑크톤 문제 한번 해볼까? 20번?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1분 동안 풀고 1분 동안 풀이하면 되겠지.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됐으니까
풀이를 빨리 봅시다. 봐봐. 10m씩 내려갈 때마다라고 했어요. 그죠? 10m씩 내려갈 때마다 16% 감소야. 16% 감소한다는 말은 원래 양의 0.84배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10xm 들어갔을 때는 0.84를 x번 반복한 거겠지. 10m씩 내려갈 때마다니까 x번. 그래서 0.84에 x배를 곱하시면 되는데 그 해수면의 빛의 양을 a라고 한다면 a에 이제 10xm 내려갔다 치면 0.84의 x승 이게 a에 0.05보다 많아야 살 수 있다고 했죠? 살 수 있는. 그래서 얘가 더 그거나 같다 하시면 a 날리시고 0.84는 100분의 84, 100분의 5 이렇게 되고 우리 거기 보시면 로그 8.4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그걸로 하세요. 8.4니까 우리 8.4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에 10분의 1을 곱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8.4를 만들면 10분의 8.4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시면 계산이 좀 더 편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뒤쪽에 거는 이제 100분의 5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어요. 이게 오른쪽 게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거 0.84에다가 이제 0.9 대입해서 계산하면 빼기 0.1 빼기 0.1로 양변을 나누시면 13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10xm라고 했으니까 130m겠죠. 됐나요? 아 작거나 이거 밖에 작거나. 그래서 최대 130m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이거 거기까지 한번 잘 풀어와 보세요. 오케이. 수고했다 얘들아. 잘 가라.